예, 미디어치 이유 기자입니다. 예, 지금 중국의 캐나다 때리기가 지금 점입 가격입니다. 제가 저희 미디어치 기사를 소개하려고 프린트를 하다가 최신 기사로 또 중국이 캐나다를 때리고 있는 기사가 나와서 또 프린트를 해왔습니다. 중국이 캐나다에 화웨이 5G 금지하면은 보복하겠다. 이렇게 지금 중국이 직격탄을 날렸어요. 루사예 캐나다 주재 중국 대사는 17일 캐나다 오타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캐나다 정부가 화웨이가 캐나다의 5G 통신망에 참여하는 것을 막는다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보게 될 것. 캐나다 정부가 이 문제에 관해 현명한 결정을 내리기를 바란다. 야, 이건 거의 이 협박 수준입니다. 협박. 5G라는 그 통신망은 국가의 기간 산업인데 그 통신망 사업자를 선정하고 말고를 지금 중국 정부가 니네 잘 판단해라. 이게 외교적인 수사를 빼고 보면은 판단 제대로 못하면 죽을 각오 해라. 딱 이 말 아닙니까? 자, 그래서 지금 이 기사도 그렇고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도대체 지금 이 화웨이 제재,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의 기업으로 어떻게 보면 중국 공산당에 연결된 베일에 쌓인 기업 화웨이를 지금 미국을 비롯해서 서방 여러 국가들이 군사적이나 무슨 국가 기관 산업이나 이런 데서 배제를 하고 또 관련 간부들을 간첩 혐의를 특정해서 지금 체포하고 있고 지금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전 서방 국가들이 연합해서 화웨이를 때리고 있는데 왜 중국은 하필이면 캐나다를 그렇게 집요하게 가혹하게 공격하고 있는가? 여러분 궁금하게 생각하신 적 없습니까? 지금 그 사태에 관련해서 중국 공산당의 심리, 외교 전술을 아주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는 칼럼을 저희 미디어지에 지금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그 기사를 지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캐나다의 저명한 싱크탱크 소장이 쓴 그런 칼럼입니다. 캐나다 언론에 실린 칼럼인데 저희 기자가 찾아내서 외신 기자가 보도를 했습니다. 제목은 이렇습니다. 화웨이 보복 사태. 중국은 굴종의 냄새를 맡았고 캐나다를 골랐다. 중국 공산당이 서방 세계의 화웨이 제재 사태와 관련해 유독 캐나다에게만 가혹하게 보복하는 건 캐나다의 저자세 외교가 부른 예고된 참사라는 지적이 나왔다. 또 중공은 캐나다를 서방 세계의 약한 고리로 보고 있다는 경고도 이어졌다.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지난해 12월 캐나다 경찰이 화웨이 그룹 최고 재무 책임자인 멍완저우를 대이란 제재 위반 혐의로 체포한 데 대한 보복으로 캐나다의 전직 외교관인 마이클 코프릭과 기업 컨설턴트인 마이클 스페이버를 구속했다. 또 지난 14일에는 캐나다인 남성 로버트 로이드 셸렌베르크에게 마약 밀수 혐의로 사형을 선고했다. 가장 최근인 16일에는 캐나다 국적을 보유한 중국 반체제 운동가 왕빙장의 딸 왕텐안과 가족들을 베이징 공항에서 억류하는 사태도 있었다. 오늘 제가 서두에 설명해드린 이 기사도 이 중국의 캐나다 때리기의 가장 최근 사례로 들어가겠죠. 자, 그러면 이런 점입가병인 사태, 이걸 우리나라 언론들은 어떻게 보도하고 있느냐? 국내 언론들은 이번 사건을 미국 대 중국,
캐나다 대 중국 이런 식으로 힘겨루기 구도 두 국가가 서로 양보하지 않고 힘겨루기를 한다. 그런 식으로 관찰자적 입장을 견지하면서 둘 다 잘못했다. 둘 다 화해해라. 이런 식의 양비론의 입장을 가지고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그 캐나다의 맥도날드 로리의 연구소의 브라이언 리 크로리라는 소장이 캐나다 매체와 방송도 많이 하고 글도 많이 쓰고 있어요. 그 중에 한 기사, 캐나다 유력 일간지인 더 글로브 앤 메일에 쓴 기사를 저희가 외신을 번역해서 실었습니다. 이 외신 기사의 제목은 중국은 굴종의 냄새를 맡았고 캐나다를 골랐다 입니다. 영어 원문은 China smells weakness, so it's picking on Canada 라는 제목입니다. 자, 크로리 소장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중국 화웨이 그룹 CFO 멍완저우 체포를 둘러싼 중국과의 싸움은 캐나다가 선택한 것이 아니다 라고 전제하면서 하지만 이건 우리가 져서는 안 되는 게임이다. 왜냐하면 중국은 캐나다를 서방 세계의 약한 고리로 믿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이제 중공이 마약 밀수 혐의로 사형 선고한 셸렌베르크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이 소장이 뭐라고 하냐면은 일단 캐나다는 저자세로 지금 대응하고 있어요. 저스틴 트리도 수상은 중국의 사형 선고에 대해 임의적이라고 비난했지만 이에 대해 중국 외교부는 캐나다 정부에게 무책임한 발언을 중단하라 라고 다시 쏘아붙였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크로리 소장의 아주 명철한 상황 판단, 속을 꿰뚫어보는 통찰이 지금 들어갑니다. 중국은 미국이 아닌 이 화웨이 사태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이 아니라 캐나다를 겨냥하고 있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그동안 캐나다 정부가 중국과의 경제적 유대 관계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라면서 아직까지도 캐나다인들이 중국 정권의 역겨운 폭력적 본질을 깨닫지 못했다면 셸렌베르크 씨에 대한 중공의 사형 선고를 계기로 진실을 깨달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크로이 소장은 말합니다. 중국은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하다. 우리 국민들을 보호하고 법치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중국 공산당 정권의 무차별적인 범죄를 좌시하지 말아야 하며 이에 대한 도발에 대해서도 우리가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 이 크로리 소장이 캐나다 정부에게 중국의 그런 무차별적인 아주 가혹한 외교적 압박, 폭거에 대해서 캐나다의 그럼 대응책이 뭐가 있냐? 지금 친절히 설명을 해줍니다. 그 대응책으로는 주 캐나다 중국 대사 추방, 이 일과 연관된 중공 정권 인사들에 대해 국제 마그니츠키 인권 책임 법안에 따른 제재 감행, 국제법에 따라서 제재를 해야 된다. 세 번째, 대만과의 관계 강화. 지금 중국과 대척점에 있는 자유민주주의 국가, 그러니까 자유중국 대만과 관계를 개선해야 된다. 중국 눈치 보면서 대만과 이제 멀리 하고 있는데 중국이 이렇게 나온다면 캐나다도 대만과 가까이 가야 된다. 그걸로 중국을 압박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크로리 소장이 가장 강조하는 것이 뭐냐? 동맹과의 협력 강화입니다. 그는 캐나다 혼자서는 충분하지 않으며 동맹국들과 협력해야 한다. 만약 서방 국가들 대부분이 조치를 취한다면 중국은 폭거를 중단할 것이다. 특히 이 문제에 대해 미국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어야 한다. 중국은 미국의 힘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어떻습니까? 크로리 소장의 분석이 얼마나 저는 본질을 꿰뚫고 있다고 봅니다.
중국 공산당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공산당들의 본질은 대부분 비슷한 것 같아요. 강자가. 이 강자도 아닙니다. 강력하게 대응하는 상대방에게는 쉽게 못합니다. 그런데 저자세로 들어오는 사람, 굴종적인 상대국한테는 무례하기가 이루 말할 데가 없죠. 그 대표적인 사례가 어디가 있습니까? 중국 바로 밑에 있는 나라 베트남이 있지 않습니까? 베트남은 국력의 군사력이나 경제력에 있어서 중국에 비할 바가 아니죠. 우리나라보다도 한참 뒤떨어집니다. 동남아의 맹주라고는 하는데 뭐 머리 위에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그리고 가장 폭압적인 나라를 머리 위에 두고 살아가는 나라인데 베트남의 반중 심리는 상상을 초월한다고 합니다. 예전에 우리 이충근 박사님이 자주 말씀을 사례로 들어주시는데 중국이 베트남에 예를 들면은 베트남에 가까운 어떤 섬을 무단으로 점거한다. 무슨 무력 시위를 한다. 이런 경우에 우리나라 같으면은 입국 다물고 한 번만 봐주십시오. 막 외교부에서 막 찾아가서 빌고 언론에게 쉬쉬하면서 물밑으로 협상하고 그렇게 해온 게 우리가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베트남은 중국이 그렇게 나왔을 때 전혀 기가 죽지 않고 고개 똑바로 들고 들이받는 겁니다. 오히려 언론들도 난리치고 국민들도 들고 일어나서 중국 오성 홍기를 불태우고 난리를 치죠. 군부도 아주 강력한 발언하고 중국 조심해라. 베트남은 좌시하지 않겠다. 이런 식의 강력한 발언을 하고 그렇게 해서 중국이 베트남에게는 무시하지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반중 그 여론이 일어났던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중국에 대해서 분노한 시민들이 중국의 오성 홍기를 가져다가 광장에서 불태우려고 그러면 경찰이 온몸으로 막아요. 온몸으로 막습니다. 막 불태운 사람 잡아가지 않나요? 그 경찰이 자의적으로 움직이는 겁니까? 그 정부의 기조와 그 정부의 명령을 따르는 거 아닙니까? 우리 중국에게 왜 이렇게 저자세입니까? 자, 국내 언론은 중공 외교의 본질을 꿰뚫어 본 이 크로리 소장의 칼럼을 소개한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크로리 소장의 글은 2019년 대한민국에도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한국은 지난 1992년 중공과의 수교 이후로 중국 공산당 정권에게 당당해본 적이 있습니까? 여기서 하나 생각해 보실 게 우리가 그럼 대한민국 외교의 본질은 그럼 무조건 저자세냐?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일본에게는 얼마나 강경합니까?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도 있죠. 세계에서 일본을 무시하는 나라는 한국인밖에 없다. 지금 일본의 국력은 자타공인 세계 2위죠. 기술력이건 지적 수준이건 어떤 시민의식이건 뭐 경제력이건 군사력이건 세계적으로 2위, 거의 거진 2위로 쳐줍니다. 언론도 마찬가지예요. 언론도 과거 조갑제닷컴에서 많이 썼었죠. 세계적으로 취재 중에 사망하는 언론인 대한민국 언론인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단 한 명도. 그런데 일본 언론인 해마다 시리아나 중동 같은 데 취재 가서 위험한 분쟁 지역 취재 가서 죽는 일본 언론인 항상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일본이란 나라의 그 인문학적인 그 저변과 각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시민의식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죠. 그건 전 세계가 다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본에게 우리는 독도 논란이 일으니까 과거 이명박 대통령이 그 국회의원들이랑 유명한 사람들 모시고 데리고서 대동하고서 독도에 가서 태극기 꽂지 않았습니까?
그거 보고 일본 한일 관계가 얼마나 급냉했습니까? 대통령이 일본과의 외교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보여주기 쇼를 할 정도로 그렇게 당당하게 한국입니다. 또 지금 이거는 뭐 좌우 정권 할 것 없이 모두 해당되는 겁니다. 일본과의 과거사 문제, 위안부 문제, 뭐 징용 문제,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니 우리는 뭐 정권이 바뀔 때마다 사과를 요구하고 일본은 사과를 했다 그러는데 했다고 사과를 했는데 일본은 사실 여러 번 했죠. 사과를 했는데 정권 바뀌면 또 요구하고 특히나 박근혜 정부에서는 우리가 거의 불가역적인 협상이다라는 해결책이다라고 우리가 서로 양국이 도장까지 찍어서 위안부 협상안을 타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거 지금 문재인이 정권 잡자마자 지금 다 뒤집어 엎고 뭐 위안부 또 뭐 논란 일으키고 그래 놓고서는 뒤로 뭐 더 이상 문제 제기하지 않겠다 이런 아주 뭐라 그럴까요? 아주 비굴하고 쇼를 그렇게 하다가도 막상 대차게 하지는 못하는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 이처럼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일본 관계에 있어서는 아주 강경하기가 이를 데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실제로 얻는 것도 많이 있죠. 국익을 우리가 차리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걸 왜 중국한테는 못하냐는 겁니다. 중국한테는 왜 못하죠? 사드 배치 때 주한미군이 자기 미군 기지에다가 사드 배치하겠다는 거를 중국이 자신의 그 군사적으로 위협이 된다고 중국이 반대하고 있는데 그거는 누가 보나 명백한 내치인데 우리 정부가 남과 상의할 것도 없이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중국이 그렇게 나오고 막 항의를 하고 뭐 엄한 기업한테 경제 보복을 가하고 그러는 동안에 우리 정부가 정부로서 마땅히 해야 할 최소한의 조치조차 하지 않았죠. 국제 무역 분쟁으로 끌고 간다던가 무슨 뭐 제소를 한다, 국제적으로 제소를 한다던가 중국의 행동이 공정무역에 위배된다고 제소를 한다던가 전혀 없었습니다. 뭐 외교적으로 항의 뭐 제대로 했습니까? 그것뿐만이 아니라 뭐 중국에서 일어나는 우리 반중 여론이 일어날 때 정부는 그 여론 잠재우기가 바쁜 겁니다. 지금 화웨이 관련된 기사도 가만히 보시면은 중국을 정확하게 짚어서 비판하고 이 화웨이라는 회사가 왜 서방 세계의 제재를 받는지 정확하게 그 화웨이의 기업 관계나 주주 구성이나 그 베일에 쌓인 그런 활동들, 그 간첩 혐의들 그런 거 정확하게 보도하는 매체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이 캐나다 그 싱크탱크 연구소 소장이 가장 강조한 거 바로 중국이 두려워하는 것은 미국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미국의 힘을 이용해야 되고 미국으로부터 적극적인 동조를 얻어내야 된다. 그리고 미국과 함께 우리 동맹국들이 협력해야 된다. 이렇게 지적을 했죠. 지금 그런 우리나라는 5G를 이미 3대 통신사 중에 하나인 LG U+가 5G 통신 장비로 화웨이 거를 구매하기로 했는데 그런 상황에서조차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화웨이 제재는커녕 화웨이를 거의 그냥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조차도 우리나라는 동맹을 강화하거나 경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중국과 잘 지낸다, 그거 좋다 이겁니다. 그러면 중국이 두려워할 만한 패도 우리가 갖고 있어야 견제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미국과 지금 매주 주한미군 철수를 외치는 집회가 미국 대사관이나 미군 부대 앞에서 거의 매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서도 김정은이 핵을 폐기 못하는 이유가 중국이 뒷배를 봐주니까 그런 건데 중국에 대해서 한마디 북핵 폐기를 위해서 노력하라는 압박을 할 줄을 모릅니다. 그래놓고 대통령은 가서 중국몽에
중국몽을 지지한다 이렇게 떠들기는 하고, 한미연합 군사훈련도 지난해 1월 이후로 완전히 지금 중단된 상태입니다. 지금 캐나다의 싱크탱크 소장이 쓴 글인데 우리 대한민국에 시사하는 바가 정말 너무나 크고, 마치 이 캐나다에서 이런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칼럼이 나오는 상황 자체가 부러울 정도로 우리나라 언론이나 지성인들은 이 중국의 위험성과 중국 외교의 본질에 대해서 제대로 얘기해주는 사람조차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 미디어워치에 지금 올라와 있는 이 기사 많이 읽어주시고요. 예, 앞으로도 좋은 중공, 우리나라 언론들이 다루지 않는 중국 공산당의 본질에 관한 그런 외신 기사들 많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